금일 코스피가 5% 넘게 빠졌다가 1% 후반대로 다시 잘 올라왔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장 초반에 5%가 빠졌다, 막판엔 다시 말아 올렸다, 이런 현상도 중요하지만 금일 9시 장 시작하자마자 7,999.67, 8,000 직전의 이 포인트에서 현대 금융시장에 가장 잔혹한 기믹을 봤다는 게 기계 알고리즘이 설계한 굉장히 서늘한 설계도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8,000을 단 0.33포인트 남겨두고 장 초반에 이렇게 지수를 폭락시킬 수 있는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죠. 거대 자본이, 외국인 기관이 개인분들의 심리를 어떻게 사냥했는지 조금만 뜯어보면은 알고리즘의 프론트 러닝이죠. 8,000은 개미분들의 희망 숫자. 컴퓨터 알고리즘 입장에서 8,000이라는 라운드 피겨는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함정이죠.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8,000 돌파하면 팔아야지, 혹은 8,000 돌파하면 추격 매수해야지, 이 8,000이라는 숫자에 모든 주문을 걸어둡니다. 그러면 외국계 헤지펀드와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이를 역이용하죠. 8,000에서 같이 체결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7,995, 7,999 이 사이에서 모든 물량을 시장가로 먼저 던져버려요. 이걸 프론트 러닝이라고 하죠. 결과적으로는 8,000이라는 숫자를 구경하기 직전인 7,999.67에서 매도 버튼이 눌리는 순간 하단에 대기하고 계시던 개인분들의 매수 물량 8,000 돌파를 기대하면서 걸어둔 돈이죠. 이게 세력의 엑시트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장 초반 폭락이 시작됐던 거예요. 심리적 고사작전이고 거의 다 왔어라는 희망 고문을 줬던 거죠.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왜 심리적으로 중요했냐면은 7,999.67이 여기서 꺾어야지만, 이 숫자에서 꺾어야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만 더 버티면 8,000 간다는 그 강력한 미련을 남기기 위함이에요. 만약 지수가 7,500에서 꺾였다면 개인분들은 빨리 포기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8,000의 문턱 0.33포인트 차이죠. 여기서 꺾이면 개미분들의 희망 고문이 시작됩니다. 아, 아깝다, 다시 반등해서 8,000 찍겠지? 지금은 눌림목이야. 이 미련 때문에 개인분들은 오늘 약 7조 원이라는 역대급 물량을 손절하지 못하고 다 받아내신 거예요. 세력의 희망이라는 미끼를 7,999.67에 걸어두고 유유히 빠져나간 거죠. 그리고 대형 펀드들의 매매 시스템에는 저항선 돌파 실패 시 즉시 청산이라는 로직이 들어가 있죠. 8,000이라는 심리적인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7,999.67에서 밀리는 순간 전세계 수많은 매도 프로그램이 상승 추세 종료로 인식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일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마이너스 4.1조 원이나 쏟아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8,000 돌파에 실패하자마자 인공지능 기계들이 미친듯이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서로 먼저 나가려고 장 초반에 문으로 몰렸어요.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은 이 7,999.67은 세력의 개인분들에게 보낸 우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조롱 섞인 선언이죠. 시장은 수학이에요. 8,00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인간에게만 의미가 있지 기계에게는 최적의 매도 타점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 요인 때문에 수요일인 내일도 많은 개미분들이 용감하게 물을 타면서 들어가실 거예요. 다만 현재 7,000포인트 위쪽의 매물 비중은 굉장히 희박한 상황이에요. 현재 주가는 밑에서 받쳐준 매수 기반이 없는 진공 상태이다 보니까 억지로 끌려 올라온 자리죠. 지지층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브레이크 없이 수직으로 꽂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동평균선과의 괴리가 상당한데 현재 지수와 그 지수 아래 보이는 21선, 61선 이 사이의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넓습니다. 평균 회귀의 법칙에 따라서 지수가 자석처럼 7,000포인트 초반까지 급격히 끌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하이라이트 지표는 거래대금의 폭주가 있었죠. 누군가는 전량 털었고 누군가는 전량 물린 거예요. 거래대금 막대를 보면은 최근 3, 4거래일간의 막대 높이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솟구쳐 있죠. 지수가 고점에서 이렇게 역대급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음봉을 그리는 거는 거대 자본이 아주 강하게 엑시트를 때려줬다는 거예요. 즉 금일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마이너스 4.1조 원이 바로 이 거래대금 폭발의 실체고, 기계가 시장가로 주식을 던지고 있고 개인분들이 200조 원이 넘는 예탁금을 믿고 무모하게 받아내면서 거래대금만 키우고 있는 최악의 손바뀜 현장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만 봤을 때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가 마이너스 4.1조지 5월 7일 목요일에도 마이너스 6.2조, 5월 8일 금요일에도 마이너스 4조 가까이, 5월 11일 월요일에도 마이너스 4.4조였어요. 4일 합계 비차익 프로그램매도만 약 20조 원 가까이 쏟아진 거죠. 즉 어제 5월 11일 지수가 5% 가까이 폭등을 할 때 프로그램 매도가 마이너스 4.4조 원이었던 게 그동안 급락 월상의 패턴을 깨트린 불트랩의 등장이었고, 최근 며칠간 개인분들이 몸으로 받아냈던 때문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거래소 현물만 보더라도 5월 7일부터 5월 12일 오늘까지 단 4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만 약 21조 원을 순매도했죠. 단순히 전쟁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이틀 전 일요일 컨텐츠에서 같이 봤던 MSCI 비중 조절이 기계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교묘하게 장중에는 약 2,000계약 가까이 플러스로 샀다가 장 종료쯤엔 다시 마이너스로 되돌려 놓았죠. 애초 장중에는 상방 배팅이 아니라 현물을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지수 급락을 계속 목을 쥐면서 현물을 후드로 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는데, 금일 다 팔고 나니 이제는 선물에서도 싹싹 마지막 밥을 한 톨조차 남기지 않고 알뜰살뜰하게 긁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에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금일 13,000계약 정도 샀는데 금일 약 1조 5천억 현물에서 판 물량에 대해 선물로 리스크를 막는 매도 차익 거래의 청산 과정이죠. 기관조차 이제는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옵션에서는 정말 하방 압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콜 옵션에서 외국인이 약 마이너스 150계약 상방 포지션을 폐쇄했죠. 풋옵션에서는 약 플러스 200계약 하방 수익 베팅을 강화하고 있어요. 판의 흐름을 읽어보자면 지수가 급락했다가 말아 올렸지만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빠질 거야, 여기에 돈을 걸고 있는 거예요.
개인분들이 콜옵션을 사면서 반등을 꿈꿀 때 세력은 풋옵션을 사서 하락 파티를 준비 중인 거죠. 더불어 금일에도 프로그램 매수 상위 데이터를 보면은 또다시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금일 가장 눈에 띄는 특이점은 프로그램 매수 1위 포스코 홀딩스예요. 프로그램 매수가 약 1,500억 정도. 그런데 이상 징후인 게 1,500억 가까이 기계적 매수가 유입되었는데 주가는 약 마이너스 7%가량 폭락 중이죠. 즉 프로그램이 공격적으로 사서 1위가 된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수동으로 던지는 물량이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너무 싸졌네? 그래서 기계적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을 전혀 막지 못했다는 뜻이죠. 매수 상위 1위가 마이너스 7%라는 거는 시장의 하방 압력이 기계의 방어력을 완전히 압도한 거예요. 매우 위험한 신호죠. 더불어 LG전자의 기괴한 폭등도 있었는데 무려 18% 가까이 상승했죠. 물론 훌륭한 기업이고 로봇 사업과 AI 데이터 센터 확장성이 두드러지면서 장중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죠. LG전자의 로봇 부품 사업,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올라가면서, 물론 호재에 따른 수급 유입도 맞지만 지수 착시 현상을 위한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프로그램 매도 폭탄을 맞고 지수를 끌어내릴 때 기관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시총이 가벼운 LG전자를 띄워서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개인분들을 유혹하는 전시용 양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어디 얼마까지, 도대체 외국 계좌모는 매도를 언제 멈출 거야? 코스피 8,000포인트 시대 시가총액 7,000조 원 기준으로 역산을 해보면 지금 시장 체급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커졌죠. 그래서 최근 외국인이 던지는 약 20조 원이라는 숫자가 전체 판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개인분들의 이 무한 대기자금과의 싸움에서 앞으로 잔여 물량이 도대체 얼마인지 대략 그냥 산술적으로 접근해보자면, 한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 세계 한 8위 정도 되죠. 약 7,000조 원. 보수적으로 접근해봤을 때 외국인 지분율은 평균적으로 한국 우량주의 32에서 33%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 정도로 보자. 그럼 외국인의 보유 주식 가치는 대략 2,100조 원 정도 되죠. 최근 4거래일간의 매도 금액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은 본인들이 가진 전체 물량의 딱 1% 정도만 판 거예요. 즉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은 2,100조 원을 들고 있는 집단에게 약 21조 원 정도의 매도는 탈출이라기보다는 차를 마시면서 수익을 살짝 챙기는 로터스 과자 한 입 베어무는 그런 정도예요. 즉 외국인의 창고에는 아직 2,000조 원이 넘는 매도 가는 물량이 쌓여있는 거죠. 지수가 8,000 가까이 폭등했던 그 시점에서 글로벌 펀드의 한국 비중을 역산해보자면 비중 초과분의 매도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봐야겠죠. 물론 이건 그냥 굉장히 산술적인 접근일 뿐이에요. 글로벌 펀드에서 한국 비중을 10% 초반대, 요즘은 더 늘어났지만 대략 한 12%로 유지해야 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주가 폭등으로 16%가 되었다. 그렇다면 전체 한국 보유량의 25%를 팔아야 비중이 맞아 떨어지죠. 산술적인 목표 매도량은 약 2,100조에서 약 525조 원. 다만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500조 원을 팔 수는 없죠. 하지만 이번 리밸런싱 시즌이 목표로 하는 단기 정산 물량은 최소 40에서 60조 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21조 원 정도를 팔았기 때문에 앞으로 약 20에서 40조 원의 프로그램 매도 폭탄이 더 쏟아져 나와야지 기계적인 비중 조절이 일단락된다고 정말 무뚝뚝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즉 개미분들의 대기 자금이 약 한 220조 원, 거기다가 한국 주식시장의 체급인 7,000조 원, 이걸 비교해 본다면은 체급이 다르죠. 수비 범위에 한계가 있는 게 약 200조 원은 시총 7,000조 원에 겨우 3.2%에 불과해요. 외국인이 2,100조 원의 물량 좀 마음먹고 5%만 던져도 105조 원이죠. 개인분들의 예탁금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즉 지수 8,000 근처에서 금융기관은 2,100조 원의 주식을 개인분들에게 최고가에 팔아서 현금 21조 원을 만들었어요. 매우 영리한 장사죠. 그리고 개인분들의 총알이 고갈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개인분들이 200조 원을 다 써서, 물론 이론적인 숫자죠, 주식을 다 채우고 나면 시장은 더 이상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계속 이 현금을 만들면서 관망을 합니다. 지수가 7,000, 6,500으로 밀리면 오늘 8,000에서 풀 매수하신 개인분들이 신용 반대 매물을 던지기 시작하죠. 그때 다시 챙긴 현금들로 다시 6,000포인트 선에서 주식을 줍줍하는 거죠. 앉아서 25% 수익이에요. 즉 공격의 주도권은 지금 외국인에게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우린 자제해야 되나? 계속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번 빠질 때 바닥 아래 지하가 있는 게 국장의 무서움이죠. 그래서 다음 세 가지 수작이 나오기 전까지는 웬만해선 매수 버튼에 손대시면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개인분들의 순매수의 급감, 개인분들이 오늘처럼 하루에 7, 8조 원씩 풀 매수를 때리는 동안은 절대 바닥이 아니죠. 세력이 던지는 족족 받아주는 마음씨 착한 개미들이 있는데 가격을 올릴 리가 없죠. 지금 개인분들의 순매수가 마이너스 1조 원 이하 소매로 찍히는 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외국인 매도가 마이너스 6조, 마이너스 4조, 마이너스 1조, 플러스 5천으로 바뀌는 날이죠. 금액이 작더라도 플러스가 찍히는 날이 어떻게 보면 1차 신호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불트랩은 조심, 그리고 기계가 다시 바스켓으로 한국 주식을 담기 시작하는 날이 진짜 반등이 시작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올 수 있겠죠. 다만 냉정하게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과 수급적인 함정 사이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할 거예요. 금일 코스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그 줄다리기가 수급의 팽팽함이 줄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내일은 오늘 비차익 매도가 마이너스 4.1조 원 또다시 크게 터졌죠. 계속해서 이렇게 며칠간 단기간에 물량들이 꾸역꾸역 나오다 보니까 수요일 오전에는 하락의 관성을 멈추려는 저점 매수 세력이 유입되면서 장쪽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다만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중요하겠죠. 금일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금일 오늘 현물을 7조 원 가까이 팔면서 선물도 살짝 쿵 왔다 갔다 매도 포지션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즉 지수가 반등하더라도 본전 근처에서 팔아치우겠다, 이러한 의도가 다분히 담긴 수급이에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쏟아진 매물 때문에 개인분들의 예탁금 중 상당 부분이 고점 매수에 묶여버렸죠. 반등이 나오면 고점에 물리신 개인분들이 본전 심리로 매물을 쏟아낼 수 있어요. 반등의 탄력이 극도로 제한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월 13일 수요일의 경우 장 초반에서 10시 사이에 외국인이 선물해서 플러스 2,000계약 이상을 급하게 사들이며 지수를 방어를 한다. 코스피가 또다시 강하게 올라와 준다면 단기 탈출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일단 더 갈 거란 희망보다는 비중 축소가 입절이, 손절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선 추가 투매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시초가가 약보합으로 시작하거나 그 이후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다시 마이너스로 반전이 됐을 때 이때부터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다리 하나 부러질 각오로 말 위에서 뛰어내려야겠죠. 오늘의 7,999.67은 천장의 확인이었고 만약 기계가 0.33포인트 차이로 나를 유혹했다면 이제는 그 기계보다 더 차갑게 현금을 챙겨서 잠깐 동안은 시장을 살짝 떠나줘야 되겠죠.